시작했나요? 예, 시작했어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세요. 비밀 얘기. 알겠지? 네. 비밀 얘기 안 돼? 또 누군가 또 얘기를 듣고 또 권석이처럼 굉장히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때 굉장히 궁금해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사실 얘기 그 앞전에도 엄청난 비밀 얘기를 하긴 했었어. 근데 이제 너에게 말을 안 해준 거지. 그치? 얘나. 막제 뒷담 이런 뒷담 같았어. 자, 볼게요. 첫 번째 볼 거는 관계사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 먼저 할게요. 응? 혹시 중간에 좀 모르는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좀 자세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거 A4 용지 갖다 준다 그랬지 내가. 그래놓고 안 갖다 줬지. 거의 지금 금붕어 수준이었구나. 갖다 놓은 게 없네. 가져올게. 좀만 기다려. 저 아직 돌아가고 있어. 아, 한 2장씩 주면 충분하겠지? 두 장이요? 어. 필기할 때 두 장 분량인 거예요? 아니. 또 벌써부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또 잔뜩 쫄아가지고 그래. 쫄진 않았어요. 쫄보인 것 같은데. 저 별로 무서운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아니고? 정답이라는데. 역시 오건석 사냥꾼이야, 그지? 아니에요. 아. 과장이가 저도 많이 그랬어요. 자, 관계사 볼게요. 뭐부터 볼까? 관계 대명사. 한 텀 끝나고 조금 필기할 시간 주고 또 한 텀 끝나고 조금 필기할 시간 주고 할 테니까 그럴 테니까 필기하느라고 내용을 못 듣거나 놓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못 써서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줄게. 그냥 맘 편히 나는 이걸 좀 이해를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손 놓고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나서 한 번은 필기하셔도 됩니다.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라는 이 두 단어의 뜻 자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문장 그리고 문장 이렇게 있을 때 이 문장을 연결만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완전했던 것과 원래 완전했던 것을 연결해주는 역할. 그리고 뒤에 또 대명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라는 이 5글자는요. 관계라는 뜻은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뒤에 대명사 역할 똑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랑 다르냐면 접속사랑 당연히 다르지. 접속사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관계대명사는 거기에 플러스 대명사 역할까지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지. 일단 두 문장이 있어. 근데 이 두 문장에서 겹치는 단어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I know a girl 이라는 이런 문장이 있고 뒤에 문장은 이 거를 또 한 번 더 받아주는 대명사 she로 시작하는 요렇게 이런 두 문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겹치는 a girl 하고 she를 우리는 한 번만 쓰겠다 이거야. 영어는 중복되는 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 번만 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는 명사고 얘는 대명사잖아. 그럼 둘 중 하나만 쓸 수 있다면 뭘 쓰겠니? 그냥 고유 명사에 쓰겠죠? 그러면 얘를 지워준다 생각하고 일단 앞문장 써줍니다. 요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를 요 앞에서 같이 썼으니까 두 개 겹치는 걸 한 번만 쓰는 거 먼저 선자 쓰는 거야. 그래서 선행사라고 얘기하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선행사라고 얘기를 해. 선행사는 이 앞에 오는 단어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른다는 거고 이 선행사 자리에 들어오는 품사는 반드시 명사의 품사를 가져야 해. 명사만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야. 수민이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맞아? 모르는 거 물어봐야 돼, 수민아. 응? 그러면 선행사 겹치는 걸 하나로 썼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써야겠지? 근데 일단 두 문장 연결해줬잖아. 맞아? 그러면 접속사 역할하는 애 필요하고 또 뒤에 이거 대명사 삭제해줬지. 그럼 대명사 역할하는 애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뭘 써야 되냐면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관계 대명사를 쓸 건데 이 관계 대명사는 앞에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지죠.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오면 뭐가 돼? 후 맞아요. 왜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얘기하고 있어? 후가 되고요. 사물이 오면요 위치가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동물하고 사람하고 섞여 있어. 그러면 둘 다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that을 쓸 수도 있겠지. 그죠? 둘 다 애매하다 이러면 that을 쓰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만약에 말로 이 관계대명사를 쓸 거야. 그러면 뭐라도 얻어 걸려야 되니까 that을 쓰는 것이 좋겠지. 근데 학교 시험은 그런 걸 안 내지. 뭔가 조금 좁은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거를 내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후나 위치를 내겠죠. 됐나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로서 접속사 역할하는 애 넣어줬고 대명사 역할하는 she까지도 넣어줬으니 뒤에 나머지는 나열해 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has a dog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되셨나요? 일단 요거 먼저 필기하시고요. 한번 지우고 이제 시작할게요. 이건 그냥 기본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A 다 썼어? 오케이, 지울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쓰신 이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하고 구분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앞뒤 조건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는 제가 좀 전에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렇지.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선행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요. 맞아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관계 대명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 두 문장을 묶어주면서 뒤에 대명사 역할을 하는 애를 빼왔지. 뒤에 명사 역할하는 애를 빼온 거야? 그러면 얘 뒤에는 어떻겠어? 완전하겠어? 불완전하겠어? 불완전하겠지. 왜냐면 뒤에서 뭐 빼왔어? 명사 빼왔잖아.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주목보 자리였어. 그지? 주어 자리 빠지면 돼? 안 돼. 목적어 자리 빠져도 안 되고 보어 자리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뒤에서 명사를 빼왔으니까 그 치명적인 애를 빼왔으니 뒤에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관계 부사 있습니다. 관계 부사도 똑같아요. 관계라는 단어가 아까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부사는 뒤에서 부사 역할 하던 애를 빼왔다고 보면 돼. 그러면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나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하고 이 선행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지. 그렇지. 대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야 틀려도 알아가고 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해. 관계 부사, 뒤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던 애를 빼왔어. 부사는 문장 구성에 영향을 주니? 안 주지. 그럼 뒤에서 가뜩이나 문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는 애를 빼왔으니 뒤에 어때? 완전하지. 됐어? 요거 알고 계시면 돼. 이해돼? 그러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만 더 할 건데 그거 뭐 할 거냐면 접속사 종류 얘기할 거야. 접속사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hat이 있잖아. 관계 대명사도 that 쓸 수 있고 얘들아. 관계 부사도 that을 쓸 수 있어. 접속사도 that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that으로 쓰였는지 알 수가 있잖아. 접속사 that. 접속사 아까 무슨 역할 하는 애라고 했냐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야. 그러면 접속사는 뒤에가 어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왜냐면 원래 완전했던 거를 연결했으니 연결했는데 갑자기 불완전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앞에 선행사는요? 없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선행사처럼 보이는 애가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물음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하나 더 할게. 동격 that이 있을 수 있어. 동격 that. 근데 얘들아 동격 that은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상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접속사 종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얘도 결국 접속사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뒤에가 불완전할까 완전할까? 완전하지. 완전하지. 앞에도 사실은 물음표가 들어가야 맞아. 그치? 근데 동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려운 단어를 하나 딱 얘기했어요. 그럼 그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 못 알아듣지.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친절하게 그걸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앞에서 어떤 니네가 모를 만한 뭐가 나와야 해. 그지? 아니면 니네가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할 법한 그런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나와야 하거든. 그래서 앞에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명사, 어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사로 이루어진 2개 이상의 단어라서 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the fact라던가 아니면 the notion이라던가 아니면 idea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그거지. 수민이가 어떠한 사실을 들었어. 근데 그 사실이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사실이 뭔지 동격 that 이하에서 설명해 주는 거지. 수민이가 남친이 생길지도 모른다 라는 사실. 채리가 막 적는데 수민이가 남친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그거 적으면 안 돼? that 이하의 것들을 앞에 있는 명사 어구를 설명하는 거다.
동격 대은 역할이 앞에 있는 명사 어구를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당연히 접속사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이거를 이렇게 다 비교를 했어. 다 아니야. 그럼 이제 남은 게 있어 또.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4개 알려주고 이제 더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진짜 간혹 가다가 지시 형용사하고 지시 대명사가 나옵니다. 지시 뭐 하는 거야? 시키는 거지. 맞아. 시키는 거. 누굴 시켜봤어? 이렇게 잘알아. 가리키는 거지. 지시하는 거. 지시하는 거. 맞아? 그런 지시도 있어. 가리키는 거. 그쵸? 그러면 지시,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는데 형용사하고 명사의 차이점도 알긴 아셔야죠. 형용사는 뒤에 명사가 와야 하거든? 그렇잖아. 형용사는 원래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럼 얘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시 형용사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뭐뭐뭐 그 뭐뭐뭐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That chair 이런 표현을 써. 그러면은 저 의자, 그 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시 대명사는 그것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대신해주는 이름을 쓰는 것 뿐이야.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그냥 저것이라고 해석하지. 그래서 I like that 이렇게 얘기할 때 나 그거 좋아해 이럴 때 그것이 뭔지는 앞에서 뭔가 얘기를 했었겠지. 왜냐면 얘는 대명사니까 앞에서 뭔가 얘기했고 그거를 또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중복이 싫으니까 대명사로 표현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요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접속사, 동격대,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까지 정리한 부분입니다. 요거 필기하자. 여차하면 여기다가 번호를 하나씩 써줘. 1, 2, 3, 4, 5, 6 이렇게. 지시되면서 뒤에도 명성. 아니지. 얘 자체 명사니까 얘는 이걸로 그냥 어. 끝이야. 안정이 다 썼어? 네. 잘했구만. 잘 썼구만. 잘 되고 있구만. 좋아, 잘 쓰고 있어요. 맞아, 가로로 쓰는 게 조금 낫긴 한가 보다. 그치? 채은이만 세로로 쓰는 거야. 뭐 정답은 없으니까 뭐 아무나 써도 되죠. 뭐. 아마 요거 외우고 집에 가려면은 한 10분에서 15분 걸리지 않을까 싶네. 일단 한 15분 정도의 분량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하나 했다라는 거, 그죠? 오늘 다 해요 저거? 네? 시간 되는 대로 웬만하면 좀 다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시험 대비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알고 있어야 어쨌든 이건 이제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거고 좀이나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이 기본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야 해. 기본 개념을 모르면 적용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지워도 돼? 오케이. 관계사 끝났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아, 맞다. 접속사 깜빡한 거 하나 있다. 접속사 연장선 하나 할게.
접속사 깜빡한 거 하나 있어? 접속사 that 이렇게 아까 썼잖아 여기다가. 그치? 근데 접속사 that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접속사하고 관계대명사하고 구분을 좀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을 할게요. 아까 여기 위에다 제가 뭐 썼냐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썼어요. 그죠? 맞아요? 접속사 that 썼었고 그 밑에 동격대 썼었는데 동격대 빼버리고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that 말고 what 할게요. 따로 쓰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아까 있던 거에 덧붙여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는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 what과 좀 비교해서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접속사 that 먼저 설명할 건데요. 접속사 that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명사절 that이라고 하기도 해요. 명사절. 즉, 접속사 that은 명사의 자리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 자리가 어딘지 반드시 아셔야겠지? 명사 자리 어디예요? 주목보 자리죠? 명사 자리니까 한번 볼게.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냐면 대절 그 다음 동사 이렇게 보이게 되지. 뒤에 또 뭐가 올 수도 있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면 이렇게 쓰입니다. 주어 오고 동사 오고 대절 이렇게. 보어도 똑같아. 위치는 주어 오고 동사 오고 대절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거는 동사 보고 목적어인지 동사 보고 보어인지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형식 동사는 조금 알아야 되잖아. 이형식 동사는 바로 2번에서 확인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형식 동사는 조금만 외워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동사를 외우지 않으면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떤 게 정답이 될 수도 있냐면 목적어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어랑 똑같지 않은 걸 목적어다 라고 했고 얘는 주격 구어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주어와 내용이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동사를 구분을 정 못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방법이라도 써보세요. 되셨나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던가 교과서라던가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목적어의 경우입니다. 목적어의 경우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대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목적어의 경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접속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는 앞에 다 명사의 품사를 가진 선행사가 나오기로 했었거든. 그치? 왜냐면 얘네는 뒤에 불완전하고 얘는 뒤에 완전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뒤를 하나하나 따지려면 자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에 동사가 나와 있는데 대절이 나와 있어. 수민아. 그렇게 되면 접속사야. 아시겠죠? 왜? 명사 나와야 되는 자리에 동사 나왔잖아. 그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리고 아까 이 접속사 밑에 썼던 명사 없고 있지? 동격대.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앞에 명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형태면 여러분 거의 다 접속사 대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일단 뒤에가 달랐지 수민아?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뭐가? 찍지 말고 잘 생각해봐. 얘는 대명사 빼었고 얘는 부사 빼었어. 뭐가 완전하고 뭐가 불완전한지 구분해봐.
대명사가 불완전하고 어. 부사가 완전. 그렇지. 이렇게 되는 형태지. 근데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이어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괄호를 쳐. 그 다음 어떻게 해? 그 다음 어떻게 해? 선행사로 이렇게 이어가지. 맞아? 그래서 관계대명사 하는 선행사 혹은 관계부사 하는 선행사 이렇게 이어간다고. 해석할 때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할 선행사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괄호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명사수식이야. 근데 앞에 명사의 품사를 가진 뭐가 있어? 선행사가 있잖아. 선행사가.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절 혹은 관계부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하는 형태 맞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관계대명사 보도록 할게. 관계대명사 수민아 아까 뒤에 어떻다고 했어? 불완전. 그렇지 불완전하다고 했어.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선행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라고 했지. 좋아. 수민이 잘 외웠네. 그렇다고 했는데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가 풀네임을 좀 알아야 해. 얘의 이름은 뭐냐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이 이름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대 what이라고요. 앞에 선행사를 포함했다는데 선행사 얘가 가지고 있대. 앞에 선행사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음. 필요 없지. 얘가 가지고 있잖아. 맞아? 선행사 필요 없어. 선행사 필요 없어. 그게 차이점이야. 관계대명사는 아까 앞에 다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 what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앞에 선행사의 역할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명사 얘가 가졌으니까 얘 형용사절이라 할 수 있어? 안 돼. 명사 얘 가졌으니까 얘 뭐라 그래야 돼? 명사절이라고 해. 얘는 이것 자체로 명사절이라고 해. 이 차이도 알고 있어야지. 되나요? 됐어? 지워도 돼? 일단 쓰시고 저는 영상을 좀 찍었다 아니 저기 잘랐다가 갈게요. 혹시 필요하면 딱 그것만 볼 수 있어야 되니까.